90장 맹획을 놓아주는 제갈공명. 공명은 항복한 맹우와 그의 부하들을 위해 흥겨운 잔치를 베풀어 주었어요. 오랜만에 술과 기름진 음식으로 배를 채운 맹우와 그의 부하들은 날이 저물고 잔치가 끝나자 골아떨어져 코를 골기 시작했어요. 한편 맹획은 맹우가 무사히 제갈공명의 진영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군사들을 이끌고 노수강을 건너 쳐들어갔어. 그러나 막상 총나라 군사의 진영에 도착한 맹획은 눈을 휘둥그렇게 뜰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냐. 총나라 놈들이라고는 한 놈도 없지 않느냐. 맹획의 눈에는 잔뜩 술에 취한 채 잠에 골아 떨어져 있는 동생 맹우와 그의 부하들만 보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맹우가 거짓 항복한 것을 눈치챈 제갈공명이 맹우와 그의 부하들의 술에 약을 타서 먹게 한 후 자신이 군사들을 빼돌렸기 때문이에요. 뒤늦게 함정에 빠진 것을 안 맹획은 기겁을 하며 소리쳤어요. 속았다, 함정이다. 어서 돌아가자. 맹획이 간신히 동생 맹우와 부하들을 잠에서 깨워 막 돌아가려는 순간이었어요. 둥. 오랑캐 놈들이 제 무덤을 팠다. 요란한 북소리와 함성소리가 커지면서 사방에서 총나라 군사들이 파도처럼 밀어닥쳤어요. 그러자 도망갈 길을 찾지 못한 맹획은 혼자서 강변으로 도망쳤어요. 마침 강변 나루터에는 수십 명의 남만 군사들이 배를 준비해 두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맹획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안심했어요. 이젠 살았다. 얼른 출발해라. 그때였어요. 배 안의 군사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맹획에게 달려들어 밧줄로 맹획의 몸을 꽁꽁 묶어버렸어요. 맹획은 발버둥치며 바락바락 소리쳤어요. 이놈들아, 눈이 삐어도 분수가 있지. 어찌 대장도 몰라보느냐. 악을 써대는 맹획을 향해 배 안의 군사들이 비웃음을 날렸어요. 어리석은 놈, 우리가 네 놈의 부하인 줄 알았냐? 우리는 네 놈이 이곳으로 도망칠 줄 알고 몰래 숨어있던 총나라 군사들이다. 발버둥 그만 치고 제갈공명 선생께 가자. 그렇게 맹획은 세 번째 포로가 되어 제갈공명의 앞으로 끌려왔어요. 제갈공명이 맹획에게 물었어요. 맹획아, 이번에는 무엇이 잘못되어 포로로 잡혀왔느냐? 어디니 변명부터 들어보자. 손가락질하며 묻는 공명의 말에 맹획이 대답했어요. 이번에도 내 잘못은 아니오. 내 동생과 부하들이 술과 음식을 탐내다 골아 떨어지는 바람에 나를 돕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오. 아무튼 싸움에 져서 포로가 된 것이 아니므로 나는 항복할 수 없소. 벌써 3번이나 사로잡혔으면서도 너의 변명은 여전하구나. 살려주는 김에 한 번만 더 살려주시오. 그러면 어찌할 작정이냐. 우리 형제를 살려서 돌려보내주기만 한다면 온 집안 식구들을 총동원해서 후회 없는 싸움을 해보고 싶소. 만약 그래도 또다시 내가 포로가 된다면 그때는 무조건 항복하겠소. 공명은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 다음번에는 부디 함부로 덤비지 말고 후회 없는 싸움을 해보거라. 대신 다시 잡혀오는 날에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맹획은 이번에도 목숨을 건진 것은 물론 포로가 된 동생 맹우까지 데리고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갔어요. 제갈공명이 맹획을 3번이나 놓아준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3번이나 포로가 되었다가 풀려난 맹획은 분하고 창피해서 견딜 수 없었어요. 맹획은 이번에는 남만국 여러 지방에 흩어져 있던 군사들을 모조리 긁어 모은 다음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번에는 절대로 지지 않을 것이다. 남만국 전체에서 군사들이 모여드니 그 수는 금세 태산만큼 커졌어요. 맹획은 군사들을 이끌고 서이하라는 강변에 진영을 쳤어요. 그 무렵 제갈공명이 이끄는 총나라 군사들은 마침내 노수강을 건너 남만 땅 한가운데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맹획이 서이하에 진영을 친 것은 그런 총나라 군사들을 기다렸다가 단번에 그동안 받았던 수치와 모욕을 갚아줄 계획이었던 거예요. 이윽고 공명의 군사들은 서이하를 건너 맹획의 진영 바로 코앞에 진영을 쳤어요.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 맹획은 왼손에는 방패,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털이 붉은 물소 등에 올라탄 채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총나라 군사들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내 이놈들 맛 좀 봐라. 놀라운 것은 맹획을 따르는 수많은 남만 군사들 모두 옷을 벗은 채 알몸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들은 벌거숭이 알몸으로 원숭이 울음 같은 괴상한 소리를 지르며 맹획의 뒤를 따랐어요. 그것을 지켜보던 총나라의 장수들은 하나같이 화가 치밀어 공명에게 말했어요. 제가 나가서 오랑캐 놈들을 혼내주고 오겠습니다. 하지만 공명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나에게는 이미 저들을 혼내줄 계책이 있다. 그대들은 남만 군사들과 싸우는 척하다 슬슬 도망치도록 하라. 장수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도 공명의 명령을 따랐어요. 총나라 군사들이 도망치기 시작하자 남만군들은 사기가 치솟았어요. 총나라 놈들이 달아난다. 우리가 이겼다. 맹획은 부하들을 이끌고 총나라 군사의 뒤를 한참 추격하다가 마침내 포기하고 되돌아와 총나라 군사들이 버리고 간 막사를 차지하고는 잔치를 베풀었어요. 봤냐? 이게 진짜 나의 실력이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적들을 혼내줄 것이니 오늘은 마음껏 먹고 마셔라. 남만군들은 총나라 군사들이 겁을 먹고 도망친 줄 알고 승리감에 취해 술과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노래를 부르며 알몸으로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지까진 놈들이 까불어봤자 우리를 이길 수는 없지. 그렇게 날이 저물고 어둠이 찾아왔어요. 그날 밤 따라 바람이 몹시 거세게 불었어요. 진영을 버리고 멀리 산골짜기로 도망가 있던 제갈공명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장수들을 불러 명령을 내렸어요. 남만군들은 우리가 도망친 줄 알고 술잔치를 벌이고 있다. 오늘 밤은 거센 바람이 불어 불로 공격하기에 딱 알맞은 조건이다. 오늘이다. 적의 진영으로 돌격하여 뜨거운 불맛을 보여주어라. 공명의 명령이 떨어지자 조자룡, 위연, 왕평, 장익 등 총나라의 장수들은 사방에서 남만군을 향해 덤벼들며 불화살을 쏘고 기름병을 던졌어요. 모조리 불고기로 만들어라. 불은 순식간에 번져 남만군 진영은 그야말로 불지옥으로 변했어요. 사방팔방에서 솟구치는 불더미 속에서 알몸의 남만군들은 메뚜기처럼 날뛰다가 불에 타 죽고 자기들끼리 서로 밟혀 죽었어요. 맹획은 불길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빌어먹을 또 속았구나.
이때 적의 장수 하나가 군사를 거느리고 맹에게 뒤를 덮치니 그는 바로 조자룡이었어요. 나는 조자룡이다. 꼼짝 말고 거기 섰거라. 정신이 아찔해진 맹획은 말머리를 돌려 서이아 방향으로 달아나다가 어느 험한 산골짜기로 숨어들었어요. 이때 또다시 장수 하나가 소리치며 달려들었어요. 맹획이 건방진 놈 같으니 장에게 칼을 받아라. 가까스로 살았는가 싶다가 화들짝 놀란 맹획은 겨우 살아남은 수십 명의 부하들만 거느리고 무작정 반대편 산골짜기로 달아났어요.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말을 멈춰 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이럴 수가. 남쪽, 북쪽, 서쪽 세 방향에서 동시에 불길이 솟구치고 함성 소리가 요란하니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구나. 하는 수 없지.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수밖에. 맹획은 눈물을 머금고 반대쪽으로 방향을 돌렸어요. 그때였어요. 맹획아, 여기서 또 만났구나. 너는 나에게 사로잡힐 때마다 변변히 싸움도 해보지 못했다고 불평을 늘어놓더니 오늘은 어찌하여 도망만 다니느냐. 자, 기회를 줄 테니 어디 한번 너의 솜씨를 보여다오. 제갈국명이었어요. 국명은 수레 위에 앉아 흰옷을 나풀거리며 웃고 있었어요. 맹획은 얼굴을 시뻘겋게 달구며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닥쳐라. 내가 언제 도망을 다녔다고 그러냐? 소원이라면 내 솜씨를 보여주겠다. 맹획이 말을 마침과 동시에 제갈국명을 향해 덤벼들었으나 미처 다가가기도 전에 비명부터 질러야 했어요. 함정이었어요. 총나라 군사가 미리 파놓은 함정에 발을 디디는 순간 맹획은 외마디 소리와 함께 구덩이 속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날의 싸움에서 총나라 군사들은 맹획과 맹우는 물론 수많은 남만군 병사들을 포로로 잡았어요. 국명은 가장 먼저 맹획의 동생 맹우부터 만나보았어요. 맹우야, 너의 형 맹획은 도대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 나에게 포로가 된 것이 오늘로써 벌써 4번째이다. 그런데도 부끄러운 줄 모르니 네가 가 잘 다일러 보아라. 맹우는 부끄러워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국명에게 사정했어요.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형을 잘 다일러 보겠습니다. 국명은 맹우와 그의 부하들에게 술과 음식을 먹인 다음 풀어주었어요. 그 다음에는 맹획이 끌려 나왔어요. 국명은 화난 목소리로 맹획을 꾸짖었어요. 못난 놈, 이번에도 너는 나에게 사로잡혔다. 이러고도 아직 할 말이 있느냐? 맹획의 얼굴은 어지간히 두꺼웠어요. 맹획은 조금도 겁먹은 기색 없이 당당한 얼굴로 대꾸했어요. 이번에는 속임수에 걸렸을 뿐이다. 억울해서 죽어도 항복하지 못하겠다. 국명은 듣기 싫다는 듯 손을 내저으며 군사들을 부르며 말했어요. 여러 말할 것 없다. 여봐라. 이놈의 목을 당장 쳐라. 맹획은 군사들에게 끌려나가며 발버둥 쳤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살려주시오. 다음번에는 반드시 4번이나 잡힌 수치를 씻겠소. 그 모습을 바라보며 국명이 한 차례 가벼운 웃음을 날렸어요. 그놈 참 어지간하구나. 여봐라. 맹획을 다시 데려오너라.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되돌아온 맹획은 눈물을 글썽거리며 국명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나는 4번씩이나 네 놈이 불쌍해서 살려주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항복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냐.
국명의 물음에 맹획이 코를 훌쩍거리며 대답했어요. 지금까지 그대는 오로지 속임수만 썼기에 내가 항복할 수 없는 것이오. 국명은 기가 막혀 한참을 어이없는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맹획을 향해 말을 이었어요. 그럼 다시 한번 돌려보내주면 잘 싸울 수 있겠느냐. 맹획이 고개를 끄덕이며 사정했어요. 그렇소. 만일 내가 다시 잡히는 날에는 우리 땅의 모든 진귀한 보물을 그대에게 갖다 바치며 항복할 것이오. 맹획의 말에 국명은 웃으며 또다시 맹획을 풀어주고 말았어요. 4번씩이나 패배한 맹획은 동생 맹우와 함께 동룡동이라는 험한 산골짜기 고을에 타사대왕이라는 사람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어요. 이제 나를 도와줄 사람은 그대밖에 없소. 남만국의 모든 군사와 백성들은 4번씩이나 싸움에 진 나를 더 이상 믿지도 따르려고도 하지 않소. 타사대왕은 호탕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총나라 군사들은 이곳에 오기만 하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죽을 것이고 그것은 제 아무리 제갈공명이라 해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맹획과 맹우는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어찌 그리 자신만만하오? 타사대왕은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곳으로 오는 길은 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방금 2분이 지나온 동북쪽 길이요. 다른 하나는 서북쪽 길입니다. 동북쪽 길은 땅은 평탄하지만 절벽과 절벽 사이에 난 워낙 좁은 길이라 만약 대군이 쳐들어온다고 해도 바위로 길을 막아버리면 개미 새끼 한 마리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서북쪽 길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길은 땅이 험하고 온갖 맹수와 독충들이 우글거려 하늘을 나는 새조차 지나다니기를 두려워합니다. 맹획의 2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그럼 서북쪽 길은 아무도 통과하지 못하는 곳이오? 타사대왕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벽과 바위 2성이 사이로 조그마한 길이 있긴 하지만 그 길에는 이상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바위에서 유황이 끓어올라 사람은 물론 짐승들조차 가까이 다가가지 못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길을 지나 조금 더 들어가면 4개의 독한 샘물이 있습니다. 맹획과 맹우는 듣기만 해도 흥미진진한지 침을 꼴깍 삼켰어요. 그 샘물은 어떤 것이오? 타사대왕이 대답했어요. 첫 번째 것은 아천으로 물맛은 좋으나 마시는 즉시 벙어리가 되고 열흘이 못 가 죽습니다. 그리고 2번째 것은 멸천으로 마치 끓는 물과 같아 사람의 피부에 닿는 즉시 살이 타서 뼈를 드러내고 죽고 맙니다. 3번째 것은 흑천으로서 물은 깨끗하지만 거기에 손발을 담그는 즉시 살이 새카맣게 썩어버립니다. 그리고 4번째 것은 유천으로서 그 물은 자기가 마치 얼음과 같아 사람이 마시면 순간적으로 시원하지만 나중에는 온몸이 솜처럼 말랑말랑해져 죽게 됩니다. 맹획과 맹우는 서로 얼싸안으며 손뼉을 쳤어요. 그런 곳이 있었군. 이젠 살았다. 맹획과 맹우는 자신들이 도망쳐온 방향을 바라보며 저주하기 시작했어요. 제갈공명, 네 놈이 아무리 날고기는 재주를 가졌다지만 4개의 샘물 앞에서는 피를 토하며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맹획과 맹우 그리고 타사대왕은 들뜬 마음으로 날마다 술을 마시며 즐거워했어요. 한편 제갈공명은 맹획이 더 이상 공격해오지 않자
군사들이 이끌고 남만 땅 깊숙한 곳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날씨는 덥고 태양은 불덩이처럼 타오르니 군사들은 숨을 헐떡이며 하나둘 불평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아휴, 덥고 목말라 죽겠네. 나는 배가 고파 더 이상은 못 걷겠다. 이때에 앞서 나가던 왕평 부대로부터 보고가 들어왔어요. 맹획은 남만 땅에서도 가장 험하다는 동룡동에 숨어들어 그곳 타사 대왕과 함께 군사를 모으는 중이라고 합니다. 국명이 이맛살을 찌푸리며 길잡이 역할을 하는 여계에게 물었어요. 동룡동? 하지만 여계도 모르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동룡동으로 통하는 길이 있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저도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국명이 근처 마을에 사는 노인에게 동룡동에 대해 물으니 노인이 대답했어요. 동룡동으로 들어가는 길은 2가지가 있습니다만 둘 다 어렵고 가기 힘든 길입니다. 먼저 동북쪽 길은 절벽 아래로 난 좁은 길인데 지금쯤은 바위로 길을 막았을 것이니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남은 것은 서북쪽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도 온갖 맹수와 독충이 우글거리는 길이지요. 노인의 말을 들은 국명이 차분하게 결정을 내렸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막히지 않은 서북쪽 길을 통해 동룡동으로 들어간다. 왕평 부대는 앞서 나가며 길을 뚫어라. 국명의 명령과 동시에 군사들의 발걸음이 서북쪽으로 향했어요.